이게 그냥 찍어낸 게 아니라 이 선수를 직접 사인한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 누구랑 바꾸지 않아요. 내 목숨과 그래서 같습니다. 첫 우승 첫 우승, 예, 예. 했을 때 교수님 안녕하세요. 진취센 서포터즈 취뽀미들입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의 김봉철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국제법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법 그리고 한국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어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공적개발원조 ODA 그리고 법, 또 FTA 그리고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법학과를 졸업하신 뒤 교수가 되시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업 끝나고 남아서 칠판에 이렇게 의자 놓고 올라가서 다음날 아침 단수 이렇게 쓰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고 또 조금 수업 못 따라가는 친구들 가르쳐 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꿈이었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선생님과 교수님의 차이를 이제 알게 되고 그때부터 교수가 이제 꿈이 됐습니다. 교수가 꿈이 되긴 했지만 전공을 뭘로 할 것인지 좀 나중에 정해졌는데요. 저에게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친형이 자랑스러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구사학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듬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9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공이 법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교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강의 혹은 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잘 전달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국제통상법을 세부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국제통상법이라고 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여러 가지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다 더 부드럽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것을 통상이라 하고 그런 통상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근거를 만드는 것을 통상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문제는 그냥 통상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제와 연결지을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서로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냥 그 법학 또는 통상법 이런 그 범위에 국한되지 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또 특히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만의 눈으로 가졌으면 바라봤으면 하는 게 학생들에 대한 기대인데 하다 보니까 좀 더 특이한 거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싶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극지역, 북극, 남극 하는 극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국제학부, EU 전공 학생들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했으면 하나요? 제가 속해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는 약 30개국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 학생들은 어느 수업에 들어가도 소수죠. 대한민국에서 한국 학생이 소수인 학과는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다 모국어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소통을 위해서 통일해서 사용해야 되는 언어를 찾다 보니 그게 영어가 되었고 그래서 국제학부는 영어로만 수업을 합니다. 졸업식도 영어로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제학부가 가진 특징이고 또 자신감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어떤 자극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제학부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 전공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외국어대학교에만 존재하는 전공입니다. 유럽연합 전공, EU 전공은요 국제사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 간의 연합체인 EU, 유럽연합을 연구와 교육의 대상으로 합니다. 유럽연합이 생겨나게 된 배경부터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 EU 전공의 특징이고요. 유럽연합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시건 간에 여러분들의 전공과 연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 EU 전공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부를 마친 뒤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해외로의 취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사회로 많이 나가고 또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한반도의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이 나라가 흥했던 시기는 모두 외교와 무역의 강점을 드러낸 때였습니다. 때로는 그 문을 닫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항상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스스로 문을 열고 또 다른 사람과 쉽게 만나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평화와 또 우리의 행복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또 새로운 교환학생을 받아들이든지 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대한민국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제가 속해 있는 국제학부나 EU 전공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많은 대부분의 전공들은 아마 그걸 장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교수라는 직업을 꿈꾸고 쭉 달려오셨는데 만약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그래도 교수라는 직업을 택하실 건지 새로운 도전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이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태어나도 분명히 가르치는 직업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또 전혀 다른 분야인데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축구 분야인데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북현대 FC가 세계 최고의 리그를 꿈꾸고 있는 우리 K리그의 주도적인 팀이거든요. 이 축구 분야에서도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축구 분야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공과 여러분들의 어떤 발전, 미래 가능성을 적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축구를 즐기는 편이지만 축구에서 세상을 배우고 축구에서 사람을 알고 축구에서 인생을 느낍니다. 그리고 축구는 곧 법이다 라고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축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그런 분야에서 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게 만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마치 축구장의 한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제가 축구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2009년에 K리그 전북현대모터스가 첫 우승할 때 그때 그 선수들 모두가 라커룸에서 모두 한 명 한 명 사인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멤버가 이동국, 최태우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이제 신인으로 얼마 안 된 젊은 선수가 있었는데 최철순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째 제가 유니폼 사면 항상 25번 최철순 선수 유니폼 사는데 최철순 선수는 되게 성실한 선수, 스타는 아니지만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 그래서 요거는 이게 그냥 찍어낸 게 아니라 이 선수를 직접 사인한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 누구랑 바꾸지 않아요. 내 목숨과 같습니다. 첫 우승. 예.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스포츠가 주는 힘이 커다랗다는 것을 요즘 들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진로 고민으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학생들이 자아를 탐색하기 위해서 꼭 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나의 전공이 정말 나한테 맞는 걸까?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런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는 조금씩 더 구체화된다고 저는 믿어요. 교수라는 직업을 제가 택한 것은 막연했을 때 생각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왜, 무엇을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고민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로와 미래를 꿈꾸고 그걸 구체화시킬 때 끊임없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로취업센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고민을 더 자극하고 또 더 고민을 효율적으로 하고 하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교수님께서는 극지와 법 등 새로운 분야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관심을 가지시는 새로운 분야 또는 연구가 있나요? 제가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을 조금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법학자들께서 주로 책상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뛰지 않고 현실에 나가지 않는 그런 학문은 뒤처질 수도 있고 현실 세계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로 뛰고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 것이 저의 일종의 철학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극지도 있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가리지 않고 오지를 탐험하고 많이 그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런 곳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막연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것과 우리를 연결하는 어떤 룰, 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빨리 잘 분석해서 알려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내 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지법 연구하는 것은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외적 가치, 내적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흔들리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또 본인에게 가장 좋은 삶과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천차만별이고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는 물질을 쫓고 누구는 명예를 쫓고 누구는 건강을 쫓고 다 제각각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잘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나에게 맞는 그 가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만큼 30%, 저기서 저만큼 20% 이런 식으로 그 고민을 통해서 그런 가치를 모아서 100%를 만들면 나만의 가치 모델이 형성될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다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가치관 모델에 따라서 내가 더 하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아마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 또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또 찾아 헤매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아마 젊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로취업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오늘 인터뷰 소감을 부탁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제가 진로취업센터장을 처음 시작할 때가 원래 이름은 경력개발센터였습니다. 대학교마다 경력개발센터 또는 무슨 취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초창기였죠. 그렇게 보면 지금 진로취업센터의 역할은 상당히 많이 확장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역할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래에 있어서의 진로취업센터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첨언을 하자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진로 취업에 관한 서비스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단순히 졸업 후에 취업으로 가는 것들이 사실은 현재 진로취업센터의 메인인데 진학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진로취업센터의 일부 역할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들에 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진로취업센터의 방법도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진로취업센터에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처음은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번 경험해 보면 진로 취업 센터가 쉽고 간단하고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로 취업 센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